소장님, 오늘 밤만이라도 제발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자정이 넘은 신축 빌라 발코니였습니다. 담배 연기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낮과는 전혀 달랐죠. 입술을 깨물고 가슴팍을 드러낸 채 서 있던 그 모습을요. 저는 그날 밤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저 여자가 위험하다는 것도, 제가 도구로 쓰일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셔츠 단추를 풀 때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럼 전부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죠. 그 밤 이후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낮에만 웃었습니다. 밤이면 제 품에서 울었어요. 관리소장이라는 직함이 붙은 지 벌써 3년째입니다. 56살, 이혼한 지 7년. 아들은 미국에 있고 저는 이 신축 빌라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입주 점검을 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402호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이 열리며 그녀가 나타났어요. 이경희, 나중에 안 이름입니다. 검은색 니트에 회색 슬랙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요. 입주 점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기계 같았죠.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며 걸을 때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허리선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몸매, 뒤에서 봐도 느껴지는 긴장감.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지나치게 깔끔했어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아무 흔적도 없었죠. 소파 위 쿠션 하나 비뚤어지지 않았고 탁자 위엔 먼지 한 톨 없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확인하고 창문 틈새를 점검했어요. 그녀는 주방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봤죠. 이상 없습니다. 입주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주며 제 눈을 한 번 더 마주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을까요?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정이 넘으면 발코니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그녀. 긴 머리를 풀어헤친 채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낮의 그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에는 단단하고 차가웠지만 밤에 그녀는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관리소 앞을 지나가던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녀가 먼저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소장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아니, 부드러운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402호 분이시죠? 불편한 건 없으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향이었죠. 소장님은 혼자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어요. 아, 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을 뿐, 눈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끌림이었을까요? 그럼 또 뵐게요.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소엔 피우지도 않는 담배였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연기를 내뿜으며 위를 올려다봤어요. 402호 발코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도 나와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죠.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가 웃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저희 집 와서 밥 드실래요? 발신자는 402호. 이경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성은 거절하라고 속삭였지만 몸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7시. 배고프게 오세요. 배고프게 오라니.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의미를 온몸으로 알게 될 줄은요. 7시 정각 저는 402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어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몇 번이나 빗어 넘겼습니다. 56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스스로도 우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봤던 그 차가운 여자가 아니었죠. 긴 머리를 어깨 위로 흘러내리게 풀어헤쳤고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길이 맨발이었어요. 발톱에 칠해진 빨간 매니큐어가 복도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지나갈 때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했어요. 거실은 어둑했습니다. 조명을 낮춰놓았고 식탁 위에만 촛불이 켜져 있었죠.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음식 가져올게요. 그녀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며 흔들렸어요. 저는 시선을 떼려 했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그녀가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레드와인. 혼자 사는 여자의 식탁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성스러웠어요. 드세요. 오랜만에 요리했어요.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었습니다. 와인을 따랐습니다. 붉은 액체가 잔을 채웠어요. 그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건배해요.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만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포크를 감쌌다가 떨어졌어요. 혀 끝으로 입술을 핥았죠. 시선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와인이 비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따랐어요. 1잔, 2잔. 어느새 병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리를 꼬았습니다. 원피스 자락이 허벅지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하얀 피부가 촛불에 드러났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소장님, 결혼 생활 어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죠. 아들 하나 키우고 열심히 살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떠나더군요. 지겹다면서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은 저를 가구처럼 뒀어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와인잔을 입에 가져가 단숨에 비웠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식탁을 돌아서 제 옆에 섰습니다. 소장님도 외로우시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아니, 제 숨소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손을 뻗었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뜨거웠죠. 오늘은 잊고 싶어요. 다 잊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소장님, 오늘 밤은 그냥 남자여야 해요. 속삭임이었습니다. 낮고 간절한 속삭임.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침실 쪽으로 이끌었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원피스 뒤 지퍼가 살짝 내려와 있었어요. 등 라인이 보였습니다. 촛불이 그 곡선을 따라 흔들렸죠.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가 보였어요. 하얀 시트, 정돈된 베개.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저를 마주 봤어요. 손이 제 셔츠 단추로 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말하지 말아요. 첫 번째 단추가 풀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제 셔츠가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따뜻한 손바닥이 심장 위를 눌렀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요. 그녀가 뒤로 물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간절했고 위태로웠죠.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신호였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무릎이 침대 모서리에 닿았죠. 그녀가 손을 뻗어 제 허리띠를 잡았습니다. 소장님, 오늘 밤만이라도 저를 여자로 봐주세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성도, 양심도, 두려움도.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아니, 그녀가 저를 끌어당겼는지도 몰라요.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겹쳐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이경이라는 여자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날 밤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겠죠. 관리소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서류를 보다가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숨소리, 촉감, 향기,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밤도 올 수 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답장을 쳤죠. 몇 시에 갈까요? 9시. 문 열어둘게요. 그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저는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죠. 때로는 소파에, 때로는 주방에, 때로는 이미 침대 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거실로 이끌었어요. 소파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탁자였죠. 여기서요? 응. 그녀가 탁자 위에 올라갔습니다. 원피스 자락을 걷어 올렸어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습니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탁자 위에서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나무가 삐걱거렸어요. 그녀의 신음이 천장에 부딪혀 울렸죠. 또 다른 날 밤이었습니다. 주방이었어요. 그녀가 싱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말했죠. 여기서도 해봐요. 저는 이미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그녀의 숨소리가 섞였어요. 집 안 곳곳이 우리의 흔적으로 채워졌습니다. 거실, 주방, 복도, 욕실, 침실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능숙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저를 그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아니, 끌려갔죠. 죄책감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처음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를 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쾌락이 이성을 집어삼켰어요. 어느 날 그녀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사진 찍어도 돼요? 사진이요? 응, 기억하고 싶어서요. 당신이랑 함께한 순간들을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저를 찍었어요. 얼굴은 나오지 않게 몸만 담았죠. 이렇게 찍으면 괜찮죠? 얼굴은 안 나오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가끔 사진을 찍었어요.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허락했죠. 며칠 뒤였습니다. 침대 옆 협탁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희 씨. 이건 아, 그거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제 일기 같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녹음하거든요. 끄는 거 깜빡했네요. 그녀가 일어나 녹음기를 껐습니다. 서랍을 닫았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했죠. 그날 밤도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 버텨요. 저도 그래요. 그럼 더 깊게 안아줘요. 더 세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더 깊이, 더 세게. 그녀는 손톱으로 제 등을 핥히었어요. 피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집어삼켰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미 중독되어 있었어요. 그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오직 그녀만 생각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소장님, 사실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제 남편 곧 돌아와요. 해외 출장 끝나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해요. 손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술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요. 저는 다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서류를 봤습니다.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청구 초안. 제목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희 씨. 저건 아, 그거요? 그녀가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웃었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면요. 그럼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야죠.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진, 녹음기, 위자료 서류, 뭔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녀 곁을 떠날 수 없었으니까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남편이 돌아온다는 말을 들은 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를 불렀고 저는 여전히 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말했습니다. 소장님, 남편 오면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하고 싶어요. 그녀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란제리를 꺼냈어요. 레이스가 달린 거의 비치는 것이었죠. 이거 입고 기다릴게요. 샤워하고 나올 때까지 침대에서 기다려줘요.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나왔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검은 란제리는 몸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가슴 라인, 허리, 허벅지, 모든 게 훤히 보였습니다. 어때요? 그녀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침대 발치에 섰어요. 저를 내려다봤죠. 너무 아름다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어요. 오늘은 많이 찍어요. 사진. 제가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저를 찍기 시작했어요. 셔츠를 벗은 제 모습, 그녀와 겹쳐진 모습, 침대 위에서 뒤엉킨 우리의 실루엣,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게 찍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마치 일하듯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어요. 더 간절했고 더 집요했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소장님. 네, 당신 후회하지 않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후회요? 무엇을요? 나랑 이렇게 된 것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당신이 있어서 전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우는 걸까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소장님. 당신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견딘다? 무엇을요? 묻고 싶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남편 왔어요.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답장을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관리소에 앉아 402호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였죠. 밤이면 발코니에 나가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열흘째 되던 날, 복도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어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 정장을 입고 안경을 낀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와 제가요. 그녀는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죠. 안녕하세요, 관리소장님. 남편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들이 멀어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죠. 괜찮아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자가 왔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곧 연락할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문자가 왔어요. 지금 올 수 있어요? 남편 출장 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402호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경희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소장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당신이 없으면 난 못 버텨요. 그러니까 계속 곁에 있어줘요. 남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날 밤도 우리는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녀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죠. 당신만 있으면 돼요. 당신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답을 알게 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불렀습니다. 11시에 와요. 조용히요.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남편이 있는데 제가 그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갔습니다. 11시 정각 402호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만 어슴푸레 밝았어요. 그녀가 복도 끝에서 손짓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신호였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그녀가 제 입술을 막았어요. 급하고 거칠게 키스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남편이 옆방에 자고 있어요. 속삭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즈음 아니면 언제 우리일 수 있겠어요? 어차피 머지않아 끝날 거예요. 그녀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소장님,
오늘은 더 위험하게 해요. 그래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로 쓰러졌어요. 옷이 벗겨졌습니다. 서로의 몸이 얽혔죠. 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 넘어 남편이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신음을 삼키며 몸부림쳤습니다. 제 어깨를 핥히고 등을 긁었어요. 저 역시 숨을 참았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소리 없이 움직였죠. 긴장감이 쾌락을 더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흥분을 높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절정에 다다른 것이었죠.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없이 몸부림쳤어요. 저도 한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더 깊이 지금 여기서 끝내요. 그 말과 함께 모든 게 터져나왔습니다. 몸이 풀어졌어요. 그녀 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입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였죠.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쪽으로요. 물 내리는 소리, 세면대 물소리, 그리고 다시 문 닫히는 소리.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제 귀에 입술을 갖다 댔어요. 괜찮아요. 다시 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겠어요. 조금만 더 있어요. 안아만 줘요.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떨리는 몸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조용히 숨소리만 나눴죠. 30분쯤 지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요. 새벽 되기 전에요. 옷을 입었습니다. 그녀가 복도까지 따라 나왔어요. 현관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줬습니다. 쪽지였어요. 나가서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쪽지를 펼쳤어요. 오늘 이후 내가 부를 때만 와요. 아니면 당신 죽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유일까요? 진담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진지하다는 것을요. 저는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관리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긴장감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 있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쾌감도 남아 있었습니다.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 강렬했어요. 저는 중독됐습니다. 그녀에게, 이 위험한 관계에.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문자는 불규칙하게 왔어요. 어떤 날은 매일, 어떤 날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부를 때만 가라고 했으니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다림은 고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고 화면이 켜질 때마다 심장이 뛰었죠. 관리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도 TV만 멍하니 봤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소주를 마셨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요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다.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일 밤 10시. 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10시 정각에 402호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소도 없었죠. 들어와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그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요. 경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소장님, 우리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목소리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우린 사랑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사랑이요? 소장님, 우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나한테 그날 밤은 진심이었어요, 매번. 당신을 안을 때마다 진심이었다고요. 그래요. 당신은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 아니었어요. 심장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전 뭐였습니까? 필요했어요. 그뿐이에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소장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려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출근은 했지만 관리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소주를 입에 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술 냄새를 풍긴다고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요.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402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빌라 입구에서 그녀를 봤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았죠. 경희 씨, 제가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장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이사 가요. 이혼했으니까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필요 없어요. 그녀가 단칼에 잘랐습니다. 소장님, 이제 그만해요. 우린 끝났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한테 진심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럼 그 밤들은 다 뭐였어요? 당신이 날 안고, 울고, 살아있다고 말하던 그 순간들은요? 연기였어요. 다 계획된 거였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그녀와 뒤엉킨 욕망에 빠진 제 모습들. 이걸로 남편한테 위자료 받았어요. 외도 증거로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난 처음부터 이용당한 겁니까?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웠거든요.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골랐다는 겁니까? 적당했어요. 혼자 살고 외로워 보이고 쉽게 넘어올 것 같았으니까요. 쉽게 넘어왔다. 그 말이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낀다던 그 말은요? 내가 없으면 못 버틴다던 그 말은요? 대본이었어요. 남자들이 그런 말에 약하잖아요. 필요하다는 말, 특별하다는 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럼 사랑은요? 사랑?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어요. 복수였을 뿐이에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캐리어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제 옆을 스쳐 지나가려는 순간,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진짜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놨어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걸어갔습니다. 멀어졌어요. 빌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관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마개를 따서 입에 들이부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녀의 신음도, 눈물도, 속삭임도 전부 연기였어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이용당한 줄도 모르고
사랑이라고 믿었던 바보.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책상을 뒤엎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울부짖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주민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물 셀 틈이 있는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내일 부탁드릴게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소주를 마셨어요. 병을 비우고 또 다른 병을 열었습니다. 취했습니다. 정신이 흐릿해졌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던 얼굴, 우는 얼굴, 욕망에 빠진 얼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도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새 핸드폰을 샀어요. 번호는 그대로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럼 오늘 그 여자를 만나보세요. 당신 말 믿는지. 그 여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곧 다음 문자가 왔어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명동 카페블루. 그 여자가 누군지 직접 확인하세요. 발신자는 이경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녀가 왜 이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무슨 의도일까요?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오후 3시, 저는 명동에 있었습니다. 카페블루 앞에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경희의 남편이 바람피운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복수극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긴 생머리, 화장을 연하게 한 얼굴.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서도현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저, 그리고 경희. 여러 장이 있었어요. 이거 받으셨어요? 네. 이경희 씨한테요. 협박 문자와 함께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협박이요? 제가 그 사람 남편이랑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걸 빌미로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안 주면 네 사진들을 남편한테, 아니 제 남편한테 보내겠다고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전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저처럼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경희 씨는 처음부터 계획했어요. 남편 외도 증거를 만들고 위자료 받고 그 다음엔 저한테서 돈까지 뜯어내려고요. 당신은 그 도구였던 거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가진 게 있을 것 같아서요. 증거 같은 거요. 저도 맞서 싸워야겠어요. 이대로 당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증거. 맞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돌리던 날 밤들, 그녀가 사진을 찍을 때 저도 몰래 녹음을 했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요.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정말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해 볼게요. 이경희 씨를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죠. 그날 밤, 저는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내역, 그녀가 보낸 쪽지까지 모든 걸 백업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 만났어요. 이경희 씨 고소할 수 있대요. 협박죄로요.
당신도 고소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고소를 한다? 경위를 법정에 세운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녀가 저를 이용했지만 동시에 저도 그 관계를 즐겼으니까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예요.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무슨 일이세요? 맞나요? 지금 당장요.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402호로 와요. 아직 제 집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일어났습니다. 402호로 향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은 다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소파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경희가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왔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녀 옆에 섰어요. 왜 부르셨어요? 당신, 나 고소할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여자가 변호사 만난 거 알아요. 당신한테 연락했다는 것도요. 경희가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잘못했죠. 그녀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발로 밟아 껐어요. 근데 소장님도 잘못 없어요? 유부녀를 안았잖아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유혹했잖아요. 유혹에 넘어온 건 당신이에요. 둘 다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발코니를 스쳤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날 사랑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진심으로요. 경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요? 당신 마음을 이용한 거요. 당신은 진심이었는데 난 아니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 이 순간도 거짓말이에요? 경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을 끌어안았어요. 나요. 안 나요. 제발 나요. 이러면 안 돼요. 당신도 원하잖아요. 경희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소장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럼 그만큼 뜨겁게 안아줘요. 저는 그녀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텅 빈 방이었어요. 침대만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뒤엉켰습니다. 울면서 서로를 핥히면서 모든 걸 쏟아냈어요. 사랑인지 증오인지 집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서로에게요. 새벽이 왔습니다. 경희가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댔어요. 저도 따라 나갔습니다. 소장님, 이제 당신이 결정해요. 뭐요? 고소할 거면 하세요. 난 받아들일게요. 아니면 그녀가 난간 너머를 내려다봤습니다. 5층 높이였어요. 아니면 같이 뛰어내릴래요? 여기서 끝내요. 우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미친 거 맞아요. 우리 둘 다요.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 닫고 나가든 안고 날아내리든 선택하세요.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얼굴, 떨리는 입술, 차가운 손. 이 여자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랑했을까요? 이용만 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아직 그녀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경희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발코니 문을 닫았습니다. 뛰어내리는 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희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어요. 고소 안 할게요. 왜요? 당신도 힘들었을 거니까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복수하려고 발버둥 치고 저도 그 과정의 일부였지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경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바보 같아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날 이후 경희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402호는 비었어요. 새 입주자가 들어왔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관리소 일을 했고 주민들을 응대했어요. 술도 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면 발코니에 나갔어요. 위를 올려다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던 것처럼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빌라 앞 작은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이경희. 심장이 뛰었어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앉으세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그럭저럭요. 소장님은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소장님, 저 오늘 낮에도 웃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낮에 웃은 게요. 거울 보다가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받아줬잖아요. 제 추악한 모습도, 거짓말도 다요. 그래서 제가 용서할 수 있었어요. 저 자신을요. 경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덮었어요. 이번엔 내가 당신 손 먼저 잡을게요. 왜요? 대신 밤에 울지 않게 해줘요. 이젠 낮에도 밤에도 웃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도 낮에 웃고 싶었어요. 당신 덕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가 아닌 지금을 그리고 앞으로를 말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고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새롭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산책했습니다. 빌라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요. 소장님, 이제 그냥 도연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세요. 그럼 도연 씨, 저 천천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요. 천천히요. 아주 천천히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눈까지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리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은 시간에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낮에도 밤에도 웃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웃음 곁에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진실한 시작이었어요. 상처를 안고 과거를 짊어지고 그래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빌라 앞 가로수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녀와 저도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만 보기로 했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제가 당신한테 했던 거짓말들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이제 저도, 당신도 그냥 살면 돼요. 그렇게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요. 저도 그녀의 손을 쥐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리고 그 웃음은 진짜였습니다.